안녕하세요. 김연혜기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또 이렇게 녹화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도래를 했죠. 이제 5월달이 되었고,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을 전에 제가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은 더 압축된 영상으로 핵심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올해 좀 바뀐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기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 5월 31일까지입니다. 5월 31일까지고요. 2020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1년 5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제 신고 마지막 날에 해당되는 5월 31일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 미리 신고를 하셔야 돼요. 언제? 지금 당장 저희 디자인텍스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분들도 있는데요.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근데 보통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따로 챙기지 않으셔도 세무대리인 분들이 다 신경을 써주시긴 할 텐데, 업종별로 이제 2020년 귀속 수익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들, 이런 분들은 성실한 사업자라서가 아니고 성실하게 신고를 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성실신고 확인서라는 것이 추가적으로 첨부가 됩니다. 그래서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15억, 음식 숙박업은 이제 7억 5천, 그리고 저와 같은 서비스업들은 보통 임대나 서비스업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니까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내문은 다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안내문 조회가 다 되고, 그 다음에 신고가 벌써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자인텍스도 계속해서 신고 작업을 불철주야 다들 이제 주말도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저희는 이제 가정을 버리는 달입니다. 가정과 담을 쌓는 달이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게도 열심히 저희 직원들이 일하고 있고요. 저희 디자인텍스 구성원들이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맡길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저희 디자인텍스로 연락을 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 대상 소득은요, 거주자에 해당이 되면, 여러분들 뭐 대부분 거주자에 해당이 되실 거예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거주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 그래서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는 소득도 모두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비거주자에 해당되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국내 체류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즉 6개월 정도 이상이 되면 그런 분들은 다 거주자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건 국적 구분이 아닙니다.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 이 구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 거주자에 해당이 되시게 되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분들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다면 과세건이 국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외국에서도 세금 내고 한국에서도 세금 내고 너무 세금이 과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 납부세액 공제로 기납부세액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지금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셔야 되는데 납부 기한이 좀 연장된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데, 세정 지원 대상 사업자분들의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8월 31일까지 납부만 연장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 신고는 하셔야 돼요. 신고를 안 하시게 되면 기한 후 신고가 되고요.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납세자와 성실 신고 모두 원칙적으로는 5월 31일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세정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면 그 경우에는 신고는 5월 말일까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이렇게 각각 신고를 하고 납부만 연장이 된다. 그것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뭐 납부 연장이 된다고 해서 뭐 크게 의미는 없다, 그렇다고 뭐 세금을 줄여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내야 될 걸 나중에 내라는 건데 크게 별로 이득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자금의 여유가 생기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세금 준비를 안 하셔도 조금 여유가 생긴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예방 때문에 신고 창구는 이제 운영을 하지 않으니까 되도록 전자신고와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하시라고, 지금 여기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해라,
그죠? 그럼 어디에? 저희 디자인텍스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체험 신고서라고 받으시는 게 있었어요. 모두 체험 신고 안내를 받으신 경우에는 모바일이나 ARS, 우편, 팩스 이런 걸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거든요. 그 안내문에 따라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신고가 완료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모두 체험 신고서는 국세청에서 수익 금액부터 납부세까지 모두 계산을 해서 신고서를 줍니다. 확정만 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 경비율 사업소득이라든지 종교인 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사업자분들이 대상입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한테 신고를 의뢰하셔도 저희가 물론 이제 그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해드리긴 하지만 직접 신고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희한테 오셔도 저희가 전화로 안내를 드립니다. 직접 신고하시는 게 유리하다. 저희한테 주시면 수수료가 발생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세와 관련해서 어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국번 없이 126으로 전화를 거시면 상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접속자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요게 이제 좀 중요하게 바뀐 내용인데요. 작년에는 납부기한을 전부 다 연장을 해줬어요. 8월 말일까지. 근데 요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5월 31일까지 무조건 신고는 하셔야 돼요. 납부기한만 8월 31일로 연장이 된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느냐.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이 되는데요. 우리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고, 그 다음에 영세한 자영업자들. 그래서 외부조정 기준 수익금액 미만인 분들, 그러니까 도소매는 6억, 제조업은 3억 원, 서비스업은 1억 5천. 이렇게 넘는 분들은 무조건 외부 세무조정으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저와 같은 세무대리인을 무조건 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매출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 그 다음에 착한 임대인. 그래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분들은 일괄적으로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착한 임대인들은 모두 다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한다든지 아니면 전문직이나 부동산 임대업, 대부업, 그 다음에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들, 호황업 이런 업종들은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연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안내문을 받아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신고 안내문에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가보시면 납부기한 연장 여부에 여라고 되어 있으면 납부기한이 연장된 겁니다. 근데 부라고 되어 있으면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돼요. 납부기한 연장이 안 된 거니까. 그래서 여기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직권 연장 여부를 안내문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기한 직권 연장 여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확인하셔서 내가 언제까지 납부를 하셔야 되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부기한 연장이 안 됐지만 납부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신청을 통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들도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을 통해서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최대 1억까지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된다고 하니까 원래는 우리가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면 보통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담보가 없는 경우에도 어쨌든 1억 원까지는 면제가 된다고 하니까 신청에 의해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좀 한 5일 정도 전에 미리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홈택스에서 로그인 하셔서 신청 및 제출, 주요 세무서류 신청,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에 가셔서 납부기한 연장을 미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5일 전 정도로 저는 여유 있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신고는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일주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 환급금에 대한 조기지급, 그래서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 세액 등이 이제 미리 납부한 세액이 많게 되면 환급세액이 발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환급세액은요,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서 언제 6월 23일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이 지급된다고 하니까요. 환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희소식입니다. 6월 23일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셔가지고 6월 23일 정도에 환급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이제 한 2주 정도 남아있네요. 2, 3주 정도 남아있긴 한데 저희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은 한 2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좀 짧은 영상, 핵심만 담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찍고 있습니다. 네. 올해에도 디자인텍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두들 기한 내에 신고하셔서 늦지 않게 신고하셔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혜원의 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